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고용 쇼크 요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이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면, 자, 10월달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연재해. 마이애미, 플로리다 요쪽에 허리케인이 두 개나 가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힌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잉이 대규모 파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역시도 이러한 지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상을 했던 건 10에서 11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몇 명 나왔다? 12,000명. 그렇다는 얘기는 생각 이상으로 10월은 안 좋은 한 달이었구나. 지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특수한 사건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터졌던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건 오염됐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다음 나올 지표를 보고 여기서 정상화 됐을 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향후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라고 우리는 얼추 예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표는 다음 나올 것들이 안 좋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안 좋은 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였다. 아마존부터 시작을 해서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회사가 시간 내에서 6%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긍정적 자극을 주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다? 나머지는 선 살아났는데 중국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애플의 미래는 고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꾸준하게 들려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중국의 부양책이 잘 풀리고 있고 실제로 부동산들도 굉장히 많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요게 소비까지 다시 한번 엮여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지금 확실하게 살아나는 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까지 살아나면 애플은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보여주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엮어서 보시면 이거 도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애플은 중국이다 라는 걸 1순위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 관련 내용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이제 엮여 있는 주식들 요거랑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성이나 이런 쪽으로도 한국도 그렇고 이렇게 투자 많이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요즘 스페이스X가 이쪽으로 해서 가장 앞서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은 확실히 검증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또 AI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커지는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엮여 있다. 어느 정도 성과가 날 것 같다. 주가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서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1월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몇 프로 잡히고 있다? 그러면 11월은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 12월, 1월 여기에서 어떻게 될지 이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한 번은 쉬고 한 번은 금리 날 가능성 높다.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 WTI 기준 69.49달러로 플러스 0.3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외에 보면 좋을 만한 내용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AI, 칩, 요거는 뭐 나쁠 게 없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블루칩 클럽 다우지수에 합류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우지수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 인텔에 있던 것들 빼가지고 엔비디아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대장 쪽엔 수급이 더욱더 많이 몰려가겠구나. 그러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괜찮다면 여기를 따라가는 여러 가지 회사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같이 가겠구나. 따라가겠구나. 예에서 AI 쪽은 그냥
걱정할 이유 자체가 없구나 정도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로봇 같은 경우에도 AI의 최대 수혜가 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받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부분의 로봇들 당연히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들렸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전기차 판매량이 뭐 급등을 한다, 그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꾸준하게 판매는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더욱더 초기 비용이 이 부담이 줄어들 테니까 더욱더 많이 팔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미국에 공장 짓는데 보조금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런 게 부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IRA 관련해가지고 트럼프 쪽으로 정권을 넘기기 전에 이걸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규정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보조금 받는 거에 있어가지고 변동 없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것 때문에 좀 빠졌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들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기술로 어떻게든 앞서가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당장의 매출은 조금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성장을 기술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 요렇게 한번 요 부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량은 안 늘어도 어떻게든 여기서 앞서가기 위해서 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한다면 요게 미래에 한 번에 몰아서 성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요. 해서 기자재들까지도 같이 지금 슈퍼사이클을 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소 얘기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그린 수소 앞당길 수전에 촉매를 개발했다라고 하거든요. 성능과 내구성을 굉장히 많이 올렸다라고 하는데 야, 이거 사용량까지 줄었다면 비용도 줄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수소생태를 어떻게든 키우려고 하는 한국과 그 주변 일본이나 이런 데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확실하게 있는 상황에서 이거 잘만 되면 정말 대박이 날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저 부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에서 전력망 교체에 붐이 이루고 있다 해서 변압기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부분에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보여지고 있는데 AI 수요가 계속 이제 겹치면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무엇이다? 요게 계속된다면, 이쪽은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진 않겠구나.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이걸 다 설치를 못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노후화된 부분도 되게 많다라고 해요. 신규로 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럼 그런 얘기들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이 토목 투자를 한다라는 이러한 정치적인 부분이 엮여 들어가게 된다면, 그럼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좋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이 내용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이 보여지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 수재인 굴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많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오늘 시장 정리 한번 어떤 걸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봤는데 자,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이런 내용들까지 한번 같이 보시고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따봉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는 좀 떨어졌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쉽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좋은 소식 들려오게 되었죠. 이게 시장 전체 역전에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약간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여당에 이어서 야당까지도 금투세 폐지 결론 나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증시가 싹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은 뭐 삼성이 삐끗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요 금투세라는 리스크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을 못하는 상황이 보여지게 되었죠. 하다 보니까 일단 야당도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잖아요. 다 같이 힘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만 안 좋다. 이거는 누군가가 이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다니까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확실히 이제는 방향 잡히겠구나. 그럼 이제 금투세 폐지까지 완전히 합의까지 되면서 완료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큰 손들의 수급이 시장에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리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동안 못 올라갔던 거 몰아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한국 시장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큰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첫 번째로 꼽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개별적인 사업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이거 한번 살펴보게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글로벌 대형 원전 10개 이상 수주가 보여지고 있다는 소식 보여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체코 원전 관련해서 조금 연기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내년 3월 안에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발표가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10개 이상이 지금 눈에 보여지고 있다는 내용이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야, 여기서도 주기기를 독점 납품하는 게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가장 큰 걸 우리가 먹는다? 그러면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네. 이걸 엮어서 보기가 괜찮겠죠. 물론 몇몇 분들은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에는 생산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게 있다 보니까 이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쳐내기 힘들 수 있다고. 근데 요거는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쪼개기 하고 있잖아요. 밥캣 쪼개기 해서 1조 정도 여유 현금이 생기면은 이걸로 투자한다라고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문제될 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캣 쪼개기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이제는 주주 친화적으로 간다라고 두산 쪽에서 방향을 잡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감원 통과는 물론이거니와 주주총회에서의 나오는 소식에 따라서 권리락까지 쭉 이 내용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투세 폐지에다가 밥캣 쪼개기가 이젠 호재로 바뀌었다는 게 두 번째, 거기다가 사업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진다는 걸 세 번째로 이 에너빌리티를 현재 가격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걸 바탕으로 수급적으로 이 큰 손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제가 계속 외국인을 주로 보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는데 매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했던 것과 비교하니까 어떻죠?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빨간불로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잠깐 쉬어가더라도 힘이 실리고 있는 자리구나. 올라갈 가능성 높겠구나. 첫 번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차트를 바라봤을 때 지지라인 지금 21선 딛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아래로 이탈을 안 한다면 그럼 과거에도 21선 중심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에서 딛고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걸 노려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 돌파 시도가 꾸준하게 있긴 했지만 실패했죠. 하지만 이 언저리까지 갔던 과거 전적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일단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여기를 1차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든가 아니면 11선 위에서 버티면서 이렇게 터널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23,500원 여기 위에 지금에 물려있는 개미들 같은 이러한 매물대가 있거든요. 여기 아래까지는 조금 더 수월하게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물량 소화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한 번 더 가는 모습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맞고 어느 정도 쉬어가는 이러한 템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베스트는 21선, 11선 볼린저 밴드 상단 세 가지를 놓고 보시면서 우상향하는 것 요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이거는 여러분들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총정리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그냥 호재만 계속 쌓이고 있다. 걱정할 게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수급은 외국인 봐야 되는데 지금 어떻다고요? 아주 괜찮고 지지라인은 21선 위가 베스트이며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냥 여기서 올라가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노려볼 수 있는데 이후
추세가 어떻게든 잡히기만 한다면 23,500원 아래까지는 수월하게 노려가 볼 수 있다. 요거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후 여기 돌파하면 한 번 더 갈 수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또 제가 후속 영상 촬영하도록 하고요. 자, 해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총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으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